70대 김순자 씨는 오늘 아침 또 한 통의 부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함께 시장을 다니던 동네 언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올해만 벌써 5번째입니다. 휴대폰 전화번호부에는 200개가 넘는 연락처가 있지만 실제로 통화할 수 있는 번호는 10개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모두 먼저 떠난 분들의 번호입니다. 김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무음으로 켜진 텔레비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는데.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70세 이후 어르신들이 매일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이 요즘 부쩍 말수가 줄어들고 우울해 보이신다면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편안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 중 99%가 공통으로 겪는 5가지 현실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젊으니까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이 문제는 지금 당신과 당신 가족에게도 이미 시작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신다면 미리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현실적인 정보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70세 이후 누구나 마주하게 될 5가지 진실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 사람들이 하나씩 떠나간다는 것. 인생을 살다 보면 70세를 넘어서면서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간다는 사실입니다. 75세 박미경 씨는 올 한 해 동안 부고 소식을 5번이나 들었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산책했던 아파트 윗집 언니, 매주 목요일마다 만나 수다를 떨던 시장 친구, 그리고 지난달에는 50년을 함께한 남편까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 씨의 휴대폰 전화번호부에는 200여 개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지만 실제로 통화할 수 있는 번호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많은 번호 앞에는 작은 별표가 붙어 있는데 세상을 떠난 분들을 표시해 둔 것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울리던 옆집 할머니의 라디오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함께 김장을 담그고 명절이면 서로 음식을 나눠 먹던 이웃들도 하나둘 이사를 가거나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박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무음으로 켜진 텔레비전을 바라봅니다. 예전에는 남편과 함께 뉴스를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지금은 화면 속 아나운서의 입만 움직일 뿐입니다. 가장 외로운 순간은 좋은 일이 생겼을 때입니다. 며칠 전 동네 복권방에서 5만 원을 당첨받았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작년에 세상을 떠난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라면 당첨금으로 치킨이라도 시켜 먹으며 밤새 수다를 떨었을 텐데 지금은 그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병원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함께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말씀을 함께 듣고 집에 돌아와서 서로 확인해 가며 약을 챙겨 먹었습니다. 지금은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혼자 듣고 혼자 기억해야 합니다. 사진첩을 넘겨보면 함께 찍은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단체 여행 갔던 사진, 결혼식 하객으로 참석했던 사진, 환갑잔치에서 함께 웃고 있는 사진들. 하지만 그 사진 속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연락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70세 이후 99%의 사람들이 겪게 되는 첫 번째 진실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것이 일시적인 이별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이별이 영원한 것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남은 사람들과 더욱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떠나간 사람들을 그리워하면서도 아직 함께 있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더욱 값지게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진실, 몸이 마음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것. 나이가 들면서 가장 당황스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을 때입니다.
78세 최순덕 씨는 매일 아침 7개의 약통을 열어둡니다. 혈압약 2알, 혈당 조절약 1알, 무릎 관절에 좋다는 글루코사민 1알, 혈액순환 개선약 1알, 위장약 1알, 그리고 종합 비타민까지. 아침 식사보다 약을 먹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최 씨는 40년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동네 뒷산을 오르내렸습니다.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30분, 내려오는데 20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고 지금은 계단 3개만 올라가도 숨이 찹니다. 가장 속상한 순간은 장 보러 갈 때입니다. 머릿속으로는 필요한 물건들이 다 생각나고 어느 매장에서 무엇을 사야 할지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한 바퀴를 돌고 나면 허리가 아파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버스 정류장까지 뛰어가서 버스를 잡아탔는데 지금은 버스가 오는 것을 멀리서 봐도 뛸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버스는 이미 떠나고 없고 다음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다리가 아파서 벤치에 앉아야 합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가 가장 답답합니다. 마음으로는 내일 할 일들을 계획하고 어디를 가고 싶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밤새웠던 계획들이 몸의 현실 앞에서 하나씩 포기됩니다. 병원 진료를 받을 때 의사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어디가 아픈지, 언제부터 아팠는지. 하지만 정작 어디가 아픈지 콕 집어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몸이 무겁고 여기저기 쑤시고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50대, 60대의 기억으로 몸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몸은 그 기억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이런 간격이 벌어질 때마다 나이 든다는 것이 무엇인지 실감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씨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려고 노력합니다. 멀리 가지는 못해도 아파트 단지 안이라도 걸어보고 무거운 것은 못 들어도 가벼운 스트레칭이라도 해봅니다. 세 번째 진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사람이라는 것.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는 가장 쓸쓸한 진실 중 하나는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함께 식사할 사람, 이야기를 나눌 사람입니다. 77세 김영호 씨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은퇴할 때까지 꼬박꼬박 적금을 넣었고 집도 장만했으며 자식들 교육비와 결혼 비용도 모두 해결해 주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보면 노후 생활하기에 충분한 돈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매일 실감하고 있습니다. 매월 15일이 되면 김 씨는 은행에 가서 3명의 손자에게 보낼 용돈을 송금합니다. 큰 손자에게는 50만 원, 둘째 손자에게는 30만 원, 막내 손녀에게는 20만 원씩. 돈을 보낸 후에는 혹시 고맙다는 연락이라도 올까 하여 휴대폰을 들여다봅니다. 하지만 대부분 메시지는 오지 않고 가끔 오는 메시지도 간단한 이모티콘 하나가 전부입니다. 김 씨의 휴대폰에는 하루에 5-6개의 알림이 옵니다. 대부분 택배 배송 알림이나 은행 입출금 내역, 그리고 통신비 청구서 안내입니다. 사람이 보낸 메시지는 일주일에 한 번 올까 말까 합니다. 그나마도 보험 상담사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보내는 광고 메시지가 대부분입니다. 저녁 6시가 되면 김 씨는 냉장고 문을 엽니다. 며느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져다주는 반찬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김치, 나물, 생선구이, 국물용 멸치까지.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은 양입니다. 반찬은 상하기 전에 다 먹지 못해서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운 마음에 조금씩 덜어서 냉동실에 보관해 두지만 냉동된 반찬은 맛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을 때가 가장 쓸쓸합니다. 텔레비전을 켜두지만 뉴스나 드라마를 보면서 혼자 중얼거리는 것이 전부입니다. 예전에는 아내와 함께 앉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식사했는데 지금은 숟가락 소리만이 식탁 위를 채웁니다. 동네 식당에 가면 돈은 충분히 있어서 어떤 메뉴든 주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앉아있는 모습이 민망해서 주로 혼밥이 자연스러운 국밥집이나 분식점만 찾게 됩니다. 고급 한정식집이나 가족 단위 손님들이 많은 식당은 아예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벤치에 앉아 있으면 오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나가는 이웃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대부분 예의상 인사는 받아주지만 그 이상의 대화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급하게 지나가고 비슷한 또래의 어르신들도 각자 바쁜 일이 있어 보입니다. 명절이 되면 자식들이 잠깐 들러 안부를 묻고 갑니다. 그때만은 집안이 시끌벅적하고 살아있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명절이 끝나고 다들 돌아가고 나면 집은 다시 조용해집니다. 명절 음식을 나눠주고 싶어도 줄 사람이 없어서 대부분 혼자 며칠에 걸쳐 먹어야 합니다. 병원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료비는 충분히 낼 수 있지만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함께 듣고 상의할 사람이 없습니다.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에게 상의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혼자 내려야 한다는 부담감이 큽니다. 김 씨는 가끔 상상해 봅니다. 만약 돈이 절반으로 줄어들더라도 매일 함께 밥 먹을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말입니다. 값비싼 음식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라면 한 그릇이라도 누군가와 함께 먹으며 오늘 하루 어땠는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식사가 될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은 많습니다. 좋은 음식, 편안한 집, 따뜻한 옷. 하지만 사람의 마음과 정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나이가 들수록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네 번째 진실, 후회가 마음을 무겁게 짓누른다는 것. 나이가 들수록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되돌릴 수 없는 후회들입니다.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70세가 넘어서면 뒤를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74세 한명숙 씨는 요즘 잠들기 전에 서랍장을 열어 오래된 사진들을 꺼내 봅니다. 30년 전 가족여행 사진, 아이들 어릴 때 생일 사진, 남편과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찍은 사진들. 그 사진들을 보면서 가슴 한구석이 아려옵니다. 그때 왜 그렇게 화를 많이 냈을까? 왜 그렇게 매정했을까 하는 생각이 밀려옵니다. 한 씨가 가장 후회하는 일은 5년 전 둘째 아들과 크게 다퉜던 일입니다. 아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한 씨는 크게 반대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위험한 사업을 한다며 강하게 말렸습니다. 그날 아들은 상처받은 표정으로 집을 나갔고 그 후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만 의례적으로 안부 인사를 할 뿐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않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들의 선택을 존중해 줄 수 있었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실패할까봐 걱정되는 마음이었지만 그 걱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 거칠었습니다. 따뜻하게 격려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었는데 차가운 비판과 반대만 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은 남편이 아팠을 때의 기억입니다. 당뇨병으로 고생하던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한 씨는 간병을 제대로 해주지 못했습니다. 집안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낮에는 집에 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녁에야 병원에 갔습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혼자 병실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집안일보다 남편 곁에 있어주는 것이 더 중요했는데 그때는 그걸 몰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한 달 동안 매일 병원에 가서 손을 잡고 있어줄 수 있었는데 한 씨는 여전히 바쁘다는 이유로 하루 걸러 하루씩만 갔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기다려 주었지만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딸과의 관계에서도 후회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딸이 대학생일 때 늦게 들어오면 문을 잠가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딸은 밤새 계단에서 잤고 그 일로 한동안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엄격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손자들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 놓친 기회들이 많습니다. 손자들이 어릴 때 함께 놀아달라고 했을 때 피곤하다며 거절한 적이 많았습니다. 지금 손자들은 모두 커서 할머니보다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때 함께 만들기도 하고 책도 읽어주고 공원에도 데리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 소중한 시간들을 놓쳐버렸습니다.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20년 넘게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인사만 하고 지낸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먼저 다가가서 친해질 수 있었는데 괜한 체면 때문에 거리를 두었습니다. 밤늦게 잠자리에 누우면 이런 후회들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었던 순간들,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었던 기회들, 미안하다고 먼저 말할 수 있었던 때들.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간 시간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특히 가족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던 순간들이 가장 후회됩니다. 화가 났을 때 던진 심한 말들, 무시하는 듯한 표정들, 냉랭하게 돌아선 뒷모습들. 그런 순간들이 가족들 마음에 상처로 남았을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후회는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집니다. 젊을 때는 다음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면 그 다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용기를 내어 먼저 연락하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번째 진실, 남은 시간을 의식하게 된다는 것. 나이가 들면서 가장 달라지는 것 중 하나는 시간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젊었을 때는 앞으로 살 날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했지만 70세를 넘어서면 남은 시간을 세어보게 됩니다. 79세 박재순 씨는 3년 전부터 매일 밤 일기를 씁니다. 하루 한 페이지씩 오늘 무엇을 했고 무엇을 느꼈는지 적어 내려갑니다. 일기장을 새로 살 때마다 계산해 봅니다. 365페이지짜리 일기장이면 1년, 만약 내가 5년을 더 산다면 일기장 5권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젊을 때는 일기장 한 권을 다 쓰는 것도 오래 걸린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일기장 몇 권으로 남은 인생을 가늠해 봅니다. 박 씨는 요즘 벽에 걸린 달력을 자주 들여다봅니다. 예전에는 다음 달, 내년이 언제 올지만 궁금했는데 지금은 지나간 달들을 세어봅니다. 올해도 벌써 8월이 지나갔구나. 남은 달이 4개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달력의 앞쪽 페이지들은 모두 넘겨져 있고 뒤쪽에 남은 페이지들이 점점 얇아지는 것을 보면 묘한 기분이 듭니다. 가장 실감나는 순간은 생일이 다가올 때입니다. 내년 생일을 맞을 수 있을까? 그 다음 생일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젊을 때는 생일이 기다려졌는데 70세가 넘어서는 생일이 올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듭니다. 한 살 더 먹는다는 것이 축하받을 일인지 아니면 남은 시간이 하나 줄어드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고란을 먼저 보게 됩니다. 나와 비슷한 또래분들의 부고가 나오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어제까지 살아있던 사람이 오늘은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부고에 나온 분의 나이를 보면서 나보다 한두 살 많거나 적은 분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병원에 갈 때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혹시 큰 병이 발견되지는 않을까?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을 짓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젊을 때보다 훨씬 길게 느껴집니다. 다행히 큰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으면 안도하지만 내년에도 이런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드는 생각도 있습니다. 봄이 오면 올해 봄을 맞는 것이 몇 번째인지, 가을이 오면 앞으로 몇 번의 가을을 더 볼 수 있을지 생각해 봅니다. 특히 겨울이 되면 추위를 견뎌낼 수 있을지, 봄까지 건강하게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 가장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구나. 내일 아침에도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젊을 때는 당연히 내일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내일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박 씨는 하루하루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미루어 두었던 일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노력합니다. 여행을 가고 싶으면 내년을 기다리지 않고 올해 안에 가려고 합니다. 건강할 때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해두려고 합니다. 평생 모아온 물건들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 나눠줄 것, 버릴 것을 구분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누군가 이 일을 해야 하는데 본인이 할 수 있을 때 미리 해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후회되는 일들도 많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려고 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두렵기보다는 하루하루를 더 의미 있게 만드는 동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매일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70세 이후의 5가지 진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씩 떠나가고 몸이 마음을 따라오지 못하며 돈보다 소중한 것이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후회가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며 남은 시간을 의식하게 된다는 현실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을 알게 된 지금이 바로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99%의 사람들이 겪는 이 5가지 진실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1%가 되실 수 있습니다.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인생은 뒤로 이해되지만 앞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해보세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가족이나 친구에게 안부를 물어보세요. 건강할 때 하고 싶었던 일들을 미루지 마세요. 후회를 만들지 말고 추억을 만들어 가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70세든 80세든 오늘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남은 시간이 적다고 절망하지 말고 그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큰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 있는 내용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인생의 소중한 이야기들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